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거절 좀 당한 애들은 너무 무서운 거야, 사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엄마 나만 없어, 애들이 이거 다 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엄마는 끝까지 못 알아듣거든. 엄마들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누가 있대? 걔네 집에 가보자. 저희 엄마 같아요.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배웠어? 그 아이는 내가 말해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커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쌤, 제가 요즘 예능 영상들을 보면은 부부나 커플들이 나와서 싸우는 그런 예능들이 요즘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커플들은 그냥 싸우질 않아요. 좀 더 차분하게 싸우는 커플들도 많지만 내면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커플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상대를 어떻게 막 죽이고 싶은 정도의 분노가 일어나는, 정말 싸울 때는 그런 감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겉으로 다 드러내진 않지,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좀 더 건강하지 않고 좀 더 감정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꺼내는 거겠죠. 아마도 커플이 그러는 것은 정말 사랑받고 싶기 때문일 건데요. 그럼 오늘 커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싸울 때는 왜 저렇게 끝까지 극단적으로 싸우는지,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날 강조하는데, 사랑하면 예뻐해 주는 거다, 아껴주는 거다. 사회학자 루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소통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냥 감정 자체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것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렵죠, 사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그 원래의 부모님, 원가족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잘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커플은 고맙다조차도 말하기 쑥스러워서 못하는 커플들도 있거든요. 공감 능력을 또 본 적이 없고 내가 또 받아보지 못했으면 그걸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어려서 부모에게 배운 생각이나 뭐 말이나 행동 스타일, 표정, 그거 그대로 몸에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 파트너나 자녀에게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이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 탓을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는 상대방 탓을 하면서 계속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 다른 존재입니다. 치약을 짜는 스타일조차도 다 다르다. 근데 문제는 또록 싸운다는 것은 커플 사이에서 자기의 생각과 스타일을 강하게 고집한다는 거거든요. 사사건건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일 듯이 싸웠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맞나? 이럴 거면은 차라리 헤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또 이제 죽일 듯이 싸우고 사는 거죠. 싸우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실망과 좌절의 그 순간에 이 상처, 이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착같이 싸워서 투쟁해서 내가 받아내야 될 것 같은 거지. 나 진짜 싫어하는 거니까 제발 좀 기억해줘. 이런 간절함 때문에 과장되게 액션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못 받으면 앞으로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건데요. 이렇게 두려워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막 화가 솟구치는 분이라면 어쩌면 참 슬프게도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은 내 말을 들어준다, 내 부모,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그런 경험이 안정감 있게
채워진 적이 별로 없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세계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원하는 그런 안정감, 애정, 뭐 인정, 따뜻함이 정말 배부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진 적이 없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욕구를 필요를 채워주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채워주겠지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냥 태연하게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랑 줄 것 같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의지하고 의존해보게 됐는데 이 사람마저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내 욕구를 외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같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달라 하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고 죽일 듯이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커플들 싸움 얘기를 자주 들어보면은 그 공통된 한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말꼬리 잡지 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맞아. 근데 상대방은 또 말꼬리 잡은 게 아니라 난 진짜 그 포인트에서 화난 건데 평행선을 달리는 거지 그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싸움은 좋게 끝나지를 않는 걸까요? 말꼬리 잡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네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커플은 특히나 돌려 말해. 이거 부탁해서 거절받을까 봐. 사랑하는 사이에 싸우는 게 두렵거든. 그러니까 커플들은 자꾸 돌려 말해. 그래서 애인한테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너 예의 없대.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예의를 좀 더 갖춰달라. 이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아들으면 되거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내가 말할 때 조금 막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이게 정확한 대화야.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예의 없대.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 네 친구들한테 잘했거든? 친구 누가 그래? 야 나는 너 예의 있다고 생각해. 애들이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굳이 그 말을 끄집어 오는 거는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야. 특히 커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야. 예를 들면 어렸을 때도 그러는데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거절 좀 당한 애들은 너무 무서운 거야, 사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엄마 나만 없어. 애들이 이거 다 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엄마는 끝까지 못 알아듣거든? 엄마들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누가 있대? 걔네 집에 가보자. 저희 엄마 같아요.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배웠어? 그 아이는 내가 말해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커오는 거지. 다 커서 보니까 이 애인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배우자도 안 들어줘. 이제 여기에 빡이 도는 거지. 저는 뭐 상담실에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극단적인 싸움은 안 일어나야 될 텐데 한 번이라도 진짜 들어서는 안 될 말, 경멸의 눈빛 같은 걸 보고 나면 평생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10년 전에 와 그때 우리 엄마 욕한 거, 눈 빨개갖고 덤빈 거, 때리려고 했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상처의 얘기를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섭게 싸우는 것까지는 않게 도울 수 있을까?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제가 상담실에서 좀 하고 있는 해결 방법들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문제, 내가 안 참아지는 상대방에게 이 불만이 막 일어날 때, 이 극단적으로 화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모습, 이거는 사실 분명히 뭐냐면 내가 극복해내지 못한 나의 어떤 응어리진 컴플렉스예요. 그거라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화나는 것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놓은 그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돕는 작업을 어떻게 할까? 저는 늘 그 부분을 고민합니다. 정말 부드럽게도 말하고 뭐 이렇게 좀 지지를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들이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상처 자기가 덮어놓은 고통들을 다가가게 알아차리게 하는 것, 그게 뭐 상담실에서 상담자들이 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현재의 문제 뒤에는 나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는 그냥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나의 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다가도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자기 안에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더 이상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